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.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락가락 가운데 어제는 또 이제 진전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왔습니다. 시장의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될는지 전반적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.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한미랍니다. 미중 얘기하기 전에 브렉시트 얘기부터 좀 하면요. 브렉시트도 이달 말에 결국은 이제 순조로운 브렉시트가 안 됐어요. 이연되는 분위기인데, 예, 주목할 변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? 네, 일단은 노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. 네. 지금 상황에서는 1월 30일까지 거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좀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원래 이제 EU가 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어젯밤 뉴스에서는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요청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는 한 0.6% 정도 반등을 했고요. 이 노딜에 대한 우려만 완화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일단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부분을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개별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근데 이것을 EU가 들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노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하는 게 EU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리슨 총리가 거절을 하라라고 편지를 보냈어도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일단 노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월 말까지는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목감기에 걸리셔서 물 좀 드세요. 네. 목감기 걸리신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. 네, 관리 잘 하시고요. 제가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보다 얘기를 좀 더 얘기할게요. 그렇게 EU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입장 없죠. 판 깨지는 것보다는 다시 협상하자는 게 좋을 것 같고,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서류 보내면서 불리한 문서에는 사인도 안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참 영국도 정신없긴 마찬가지입니다. 요즘 하는 거 보면요. 예.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인데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루하루 오가고요. 또 미국은 EU하고도 지금 좀 불을 지펴놓은 상태잖아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네. 네, 일단은 지금 WTO에서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네. 불법 보조금 지급에 유럽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에어버스한테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8일부터 지금 페널티 관세가 유럽 항공사의 한 10% 그리고 유럽 와인, 위스키, 가죽 같은 제품에 25%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유럽이 이제 미국 항공사인 보잉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근데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지금 페널티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.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보복 관세, 핑퐁 관세라고 하죠. 이 핑퐁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거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전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되었지만 그 이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금 잠정 보류 상태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에어버스랑 보잉 간의 싸움, 이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싸움은 약간 15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이슈이지 무역 분쟁에 따른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전쟁이다 확산시켜서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1차 협상이 잘 되면 2차는 쉽게 간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뭐가 속내가 뭔지 참 알기 어렵고요.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요. 우리 지수는 밀리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2080 왔고 원화가 하락하는,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. 예, 1170원대 들어온 것도 좋은 거죠. 이제 워낙 강세로 가는 거니까요. 너무 약세로 안 가고. 근데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안 움직이네요. 네.
네, 일단은 지금 대외 호재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원화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된 부분, 미중 무역 정책 불확실성 조금 완화된 부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화 강세가 좀 가파르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여기는 어느 정도 이미 대외 호재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원화가 여기서 더 강세를 보이려면 한국 수출 경기가 좀 개선되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10월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. 11월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기 수준에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도 좀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대외 호재를 다 반영한 수준이고 뭐 여기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런 패시브 자금 유출이나 유입 이런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패시브 자금보다는 오히려 이 업종별로 선별적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자금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수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을 저희는 지금보다는 11월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마지막 전략을 이제 드릴 텐데요. 물 한 번 더 드세요. 아, 네. 그러게요. 이제 지수는 위로는 쭉쭉 못 뻗어가지만 이제 하방이 있고 뭐 이제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형주나 경기주들이 보면 뭐 쭉쭉 치고 가는 건 또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 테마주들은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일부 바이오라든지 뭐 살아있는 상황이어서요. 사실 전략 찾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워요.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단을 코스피 2100포인트 선으로 계속 말씀을 네. 드리고 있거든요. 결국에는 남아있는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여기서 뭐 2100 넘어서 뭐 2200까지 가려면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대외 불확실성, 뭐 미중이라든가 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이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페드가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수출 지표라든가 아니면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뭐 2100포인트를 뚫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계기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2100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저희는 좀 상단을 좀 더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.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이 좀 좋아지는 업종별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은 기계라든가 미디어, 소프트웨어, 증권, 건강관리 이 업종 같은 경우는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.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라고 본다면 뭐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좀 눌려있는 경기 민감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계기는 있다.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코스피는 16포인트로 상승폭이 좀 더 올라온 거죠. 2080선 와 있고요. 예, 코스닥도 5포인트 가량 올라서 갑니다. 두 시장 모두 오르고요. 예. 환율은 한 1170원에서 조금 오늘은 좀 공방전입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